박사님,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 동맹을 맺고 북한에서 포탄과 공병 등을 지원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로서는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이렇게 되면? 삼국지에서 위오 촉이 뭐 서로 동맹도 맺고 결혼도 하자고 하고 그러면 속셈은 다 따로 있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 속셈이 한계가 아니에요. 예를 들면 그 삼국지에 유명한 얘기가 손권이 관우 보고 혼인 맺자 그러잖아요. 네. 그랬더니 관우가 무슨 쥐새끼가 어디 맞아요, 쥐새끼가 맞아요. 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손권이 관우 보고 혼인을 맺자라고 했을 때 속셈이 한 개였을까? 요래 가지고 형주 관우를 안 시킨 다음에 형주를 먹자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속셈이 있는데 네. 그거 딱 고른 거 하나였을까? 절대 아니죠. 이 왜냐하면 위오 촉 이런 삼국 거기다 지금 형주라는 게 껴 있는데 관계에서는 이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다 생각해봐야 돼. 그래서 삼각 구조에서 네. 내가 저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. 그래서 이분이 나를 미워하게 돼. 네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3 곱하기 3이라고 순열접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거 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. 경우의 수가 엄청 많네요. 엄청 많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한쪽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. 북한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뭐 A가 네. B, C가 있는데 A가 지금 내가 지금 뭐를 할까? 냉장고가 급해. 네. 냉장고 꼭 있어야겠어. 네. 근데 A는 냉장고가 없어. 네. B는 냉장고가 있어. 네. 냉장고 좀 빌려주라. 못 빌려준다. 그럼 이것도 줄게. 이것도 줄게. 그래서 막 이제 B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. 근데 갑자기 저기 냄비가 좀 필요해. 네. 그 A가 냄비가 좀 남아. 그럼 다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.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. 네. 그래서 이게 정말 속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깔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순열조합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.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전통적 남북 관계에서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방위정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. 그러면 뭐 걔들이 중국 치겠어? 치려면 우리 치겠지? 그렇죠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. 네.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뭐 이게 맺든 말든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데 네. 지금 이 중국, 러시아, 미국 그러면 그냥 전 세계가 다 엉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. 그러면 생각만큼 이게 서로 속셈을 서로 감추고서 이제 당장 그러니까 무지하게 복잡한 거지. 그러니까 또 봐주는 거고. 자,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갑자기 확고하게 맺어가지고 네. 북한의 군사력이 일치월장한다. 네. 그래서 남북한의 전쟁 대립 갈등이 높아진다. 중국은 좋아할까 싫어할까? 그러면 중국은 뭐 싫어할 것 같은데요? 남북한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정말 중국은 좋아할까요? 아니 뭐 자기들도 요즘 경제 어려운데 뭐 전쟁 거기다 전쟁 나는데 자기 그 후원이 아니고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서 한대. 그렇죠. 큰 형님이 바뀌었죠 또 최근에.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. 네. 자, 그 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막 친하게 지내. 그랬더니 미국이나 일본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미일 동맹을 강화해. 그러면 중국은 타이완과의 관계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갑자기 군사 동맹이 확 진행이 되면 타이완 또 압박하는 문제가 또 골치 아파져. 그렇죠. 나중에 저 일본이 결사반대해서 미국 보여드리면 그러다가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슨 핵 기술 줬다, 인공위성 기술 줬다. 그러면 일본이 우리도 재무장하겠다. 그렇죠. 명분이 되잖아. 네.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하면 중국이 더 손해야, 러시아가 더 손해야. 중국이 손해죠. 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중국 압박하는 게 일거양득이란 말이에요. 근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친해지면서 무슨 전쟁 협정 맺으니까 미국 국민들,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국민들이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. 뭐 야, 북한서 전쟁 나고 중국이랑 이렇게 한대. 그랬더니 강경 이론으로 중국을 더 봉쇄하자. 지금 만약에 러시아, 북한 뭐 군사 동맹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치고 있는데 저 배우는 중국의 뒷돈이다. 중국의 돈줄을 끊어야 이 전쟁이 끝난다. 중국 더 압박하자. 그럼 막 압박하겠지. 네.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. 아무래도 지금 경제 힘든데. 네. 근데 반대로 또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.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골치 아픈데 네.
중국이 타이완 침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은 여러 군데서 전쟁이 나서 미국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돼. 유럽은 무장이 아직 안 돼 있지. 그쵸. 뭐 이러고 저러고 한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돈 팍팍 줘갖고 러시아가 그냥 끊임없이 소모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나토가 갑자기 엊그제까지는 단합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 기지화 한다니까 잠깐 나 나토 탈퇴할게 뭐 이러고 갑자기 우리 국방비 내릴게 막 이래버린다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협정을 맺는다라는 걸 원래 과거의 큰형님 구조에서는 반대해야 되는데 네. 가만히 있어봐라. 아예 그냥 둘이서 한다. 중국 우리가 빠지겠다고 그런다. 그리고 막 러시아가 오만 기술 다 준다고 그런다. 그러면 미국은 골치 아프잖아. 그렇죠. 거기다가 중국은 타이완 막 협박한다.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중국한테서 너 제발 우리가 경제 봉쇄 풀 테니까 타이완 협박 좀 그만해라. 그냥 이대로 살자.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찔러줄 수 없겠니? 북한한테 찔러줄 수 없겠니?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, 사실은. 그렇죠. 타이완 침공하는 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거고 중국 입장은 어느 게 좋을 것 같으세요? 지금 뭐 그 땅덩을 조금 먹어봤자. 미국과 관계 개선이 최고야. 전쟁 나서. 그래 타이완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더 세게 나와. 근데 북한도 터진대. 네. 뭐 중동도 터진대. 근데 갑자기 뭐 러시아가 북한한테 킬러 위성 기술을 제공한대. 이렇게 되면 말릴 사람이 중국밖에 없잖아. 그쵸. 그리고 또 왜냐면 지금 러시아 경제를 중국이 거의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그럼 미국이 와서 너 제발 러시아에 주는 돈 좀 줄여. 좀 빼라. 그건 누가 보상해 줄 건데? 우리가 보상해 줄게. 우리가 좀 경제지 낮추고. 네. 그러면 중국은 땡큐일 수도 있죠. 그럴 수 있네요.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협정 맺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큰형님 자리를 뺏기니까 되게 지금 유튜브 보면 그래서 막 중국하고 맞아요. 북한 갈등 나는 것이 되게 많아요. 네, 물론 맞아요. 또 괜찮아 이렇게는 못하지. 그런데 속셈으로는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북한하고 러시아 협약 좀 맺으면 어때? 중국의 큰형님 체병 좀 깎이면 어때? 지금 대여가 걸리는데. 그렇죠. 미국과 관계 개선에서 이거 풀리면 뭐 이득이죠. 그렇지. 그래서 겉으로는 뭐 너 나 기분 나쁘다라고 액션은 취하면서 뒷거래를 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조약을 맺으면 중국이 회방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중국한테 야 우리 저거 좀 회방 나. 중국 애들은 신나는 거지. 한국도 도와줘, 일본도 도와줘, 미국도 도와줘. 야 계속해라 라고 말은 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해라 하면 중국은 신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관계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얼마든지 있어요. 내가 여기서 이런 거 지어내려면 10개도 더 지어내겠어. 그리고 분명히 그중에 몇 개는 맞아. 그렇죠. 몇 개 맞겠죠. 다만 그거는 그러면 그들이 어느 걸 선택하는지 맞춰보셔. 그걸 어떻게 맞춰? 이건 지들이 흥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. 또 미국이 나한테 가까이 와줘야 이거를 하는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. 그 딜은 상황에 따라 좀 계속 바뀌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좀 냉장고 니네 집 냉장고 주문할게 그랬는데 중동 전쟁이 터져서 지금 미국이 또 군대가 막 글로 들어가. 야 냉장고 줄게. 너 차 줘. 이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야. 그렇죠.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카드가 한둘이냐고.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투자 중단을 가스 좀 사줘라는데 안 사준다. 이렇게 되면 또 내놓을 게 한두 개냐고. 그러니 지금 이게 물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. 박사님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냥 수십 년 동안 별로 이렇게 관심 안 줬던 북한하고 그럼 협력을 이렇게 맺은 이유는 절박한 뭔가 절박하니까 러시아도 절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포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이 과다 출혈을 걱정하지 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그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뭔가 이렇게 미국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? 북한 터지고 타이완 터지고 중동 터지고 우크라이나 터지면 미국도 손 놓거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완전 전시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미국 여자들 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
그러던 시절이에요. 그걸 지금 하겠어. 그리고 할 수도 없어. 이제는 미국의 인구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네. 이해관계도 또 옛날하고 달라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이 잘못하면 또 러시아 북한이 이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이 터질 판이다. 얘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적당히 타협하자. 뭔가 그렇죠. 이렇게 좀 그런 압박을 해야 되는 압박을 거죠.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단순히 포탄 때문이 아니군요. 예, 그런데 또 그러려니까 또 일본이 이런데 저런데 저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지 지금. 그 박사님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게요.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을 시작으로 35년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잘 쌓아 올렸습니다. 뭐 도시락 라면도 잘 팔린다고 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번 러우 전쟁으로 35년에 우리 노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좀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. 그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하면 안 됐다. 우리한테 선택권이 좀 있었을까요?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? 국제 관계는 무에서 유로, 유에서 무로, 무에 계속, 유에 계속으로 보면은 안 돼요. 아니 근데 인간이 거래할 때 네. 예를 들면 이사회하고 사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. 네. 언제든지 지금 서로 막 쫓아내려고 악을 이렇게 쓰고 있어. 근데 사장님이 거래하러 갔어. 네. 저기 우리가 당신 물건 저 집보다 좋게 사줄게. 이사회가 당장 걸어요. 왜 남은 100원 주고 사는 건 너 120원 주고 사. 부정이지. 또는 경영 미수지. 배임이지. 그 시점에 딱 걸면 그건 맞지. 맞죠. 아니 왜 남이 100원 주고 사는 걸 120원 주고 사냐고. 근데 그럴 때는 또 뭔가 다른 이런 게 앞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딱 계약을 맺는 게 있어요. 내가 120원 사주는 대신에 너가 이걸 해줘. 이게 계약서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. 네. 아니 그게 원래 거래라는 게 장기적인 투자 뭐 여러 가지 보고 하는 거 아니야. 네. 문서로 쓸 수 없는. 그렇죠. 그래서 한 시점에 딱 잘라놓고 보고 너 이거 왜 해? 이러면 살아날 거래가 없어요. 근데 국제관계란 것도 그런 거예요.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지난 35년 동안 정말 일치월장했어요. 네. 그러면 그 전에 몇십 년 안 좋았지? 아예 냉동돼 있었죠. 네. 1950년 아니 1950년이 뭐야? 일제 때부터 언제부터 완전 냉동돼 있었어요. 네. 그건 뭐야 그럼? 그 냉동을 왜 지난 35년 동안 순식간에 풀렸냐고.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냉동 안 될까? 또 냉동돼요. 우리랑 상관없이. 근데 모든 거를 고정화 시켜가지고 고정 비용 지출하듯이 하면 우리가 배견할 수 없죠. 그럼 우리도 그럼 러시아와의 그런 좋아진 관계의 뭐 손상을 감수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국가와 있었던 국가의 거예요? 관계는 좋아진 관계, 나쁘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. 결국 서로 간의 플랜인 거야. 그 이솝우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. 소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솥불에 앉아 있었어요. 네. 한참 잘 쉬었어. 그리고 이제 소한테 물어봐. 저기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저쪽 불로 좀 옮겨가서 앉을까? 아니면 1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앉을까? 그랬더니 소가 뭐라고 그랬게요. 글쎄요. 난 네가 거기 앉아 있는 줄도 몰랐다. 네가 이쪽에 앉든 저쪽에 앉든 상관없다. 우리가 그런 파리같이 약한 나라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까? 요만큼만 도울까? 저기 푸틴 형님 우리가 저기 뭐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요건 좀 줄게요. 못 본 척 해주세요.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우리 과거에 가난했을 때 그런 일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반대로 한쪽 풀에 앉아서 소가 다리가 떨려 죽을 지경이야. 네. 너는 영원한 왼수야. 난 너 없애버릴 거야.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. 정말 센 나라면 제우스가 앉아 있다고 해봐.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그때 소는 이런 고민하겠지. 차라리 오른쪽 뿔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좀 옮겨가 달라고 부탁을 할까? 아니면 1시간씩 교대로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부탁을 할까? 아니면 아예 오른쪽 뿔이 부러질 때까지 앉아있게 한 다음에 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좀 미안하게 만들까? 이렇게 궁리한다고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제우스다 파리다 이게 아니라 국제관계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
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네. 얼마든지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.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이고 세계적이고 이런 플랜을 보고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하자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과거 35년 동안 좋았는데 러시아 대무역 비율이 얼마인데 이런 좀 약간 단순한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국력이 또 강해졌으니까 이 러시아가 각박했던 것만큼 또 미래인 건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. 진짜 잘하는 나라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우크라이나 팍팍 지원해줬더니 우크라이나로 고맙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조금 요금을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럼 우리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는 거고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저 우리 과거는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관계로 나갑시다. 그쪽이 먼저 손 내미는 거. 되게 좀 기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우리는 자뻑인 것 같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최고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거는 뭐 정말 한쪽을 학살하고 저기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니네 저기 백성이 100만 명이 굶어 죽더라도 식량 다 내놔.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역량이고 가진 자산인데 지금 이런 식의 질문들은 너무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평가한다는 거죠. 또는 어떤 무슨 도덕론, 의리론처럼 평가하는데 네. 국제관계는 의리가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접근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. 다만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신이 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. 어떤 진짜 뭐 정말 도학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휴머니즘 이런 것은 상실해서는 안 되겠죠. 박사님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, 그럼 뭐 우리도 어쨌든 그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면서 얻은 이제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질문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.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줘서 얻은 게 뭐 있냐, 잠깐 드러나는 게 요거는 좀 어떤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민주국가의 최고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. 전에도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다 까발켜야지. 국민에게 알 권리는 다 까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럼 너는 다 까발키냐고. 너는 너의 장기 30년 계획을 다 까발켜봐 나한테. 안 밝히잖아. 그렇죠. 부부간에도 그거 다 안 밝혀.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장기 플랜과 계획이라는 건 다 내놓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유동적이에요. 네. 우리가 그걸 밝혔을 때 저쪽은 그걸 알고 대응할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아니 무슨 저기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를 입찰하러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선량한 나라입니다. 이게 우리가 저기 성리학의 국가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다 이렇게 감추는데 우리는 다 까맣겠습니다. 당당하게 정의롭게 했습니다. 그래서 떨어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박수 칩니까? 솔직한 얘기로 물어봅시다.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또. 근데 대부분 국민이 정말 많은 사람이 박수 칠까? 바보 같다 그러겠죠. 그러겠죠. 당연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. 네. 왜 클린스만한테 했다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아니 불쌍한 애한테 월급 좀 많이 준 게 왜?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 네. 그 양반 과거에 명성이 있으니까 무슨 또 기가 막힌 거 할지 모르잖아.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줬어.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내가 이걸 진심으로 얘기했으면 우리 유튜브 터질 거야. 맞아요. 진심이. 우리 다 그렇게 살면서 왜 국가 간의 전략이라는 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다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국가 비밀 문서 이런 거 있는 거죠. 그럼요. 그다음 또 있어요.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아요. 근데 이상하게 그 전쟁의 피해라든가 어떤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도 피해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 피해도 똑같지 않아요. 그럼 그 피해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. 못 할 수도 있잖아.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이 들어간다. 뭐 잘 모르겠지만 건축주가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건축업계는 하나도 타격을 안 받았다. 식품업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.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할 때 건설업은 하지 마.
식품만 팔아먹자. 이렇게 하면은 또 국민들이 잘한다고 그럴까. 그러나 불만하는 분은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이라는 부분은 모든 걸 공개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. 이익이라는 것도 장기적 이익이 있고 단기적 이익이 있는데 네. 그거를 다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.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한국이랑 수교할 때 네. 러시아 무기, 미국 무기 수입하냐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. 네. 그게 뭐 수입하면 이게 우리 거보다 저거보다 훨씬 나쁜데 막 그랬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. 네, 잘 먹고 잘 살고 있죠. 예. 자, 그런데 그때 어떤 러시아나 미국 무기를 수입했는데 네. 그때 이것이 지금 우리 방산 수출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. 이거는 지표가 없을 거야. 그쵸? 지표로 만들 네.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성능으로 봐서는 이게 더 낫지만 네. 앞으로 우리가 방산 이거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노발대발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방산에 도움이 안 되고 그때 저걸 샀으면 가성비도 좋고 돈도 싸고 우리나라 방산에도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너 왜 이거 했어?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것도 고의적인 건지 상황 판단인지 잘 모르는 거죠.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, 러시아 문제도 아니 러시아도 우리가 너 무기 줬지, 너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10년 후에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알아. 그쵸. 푸틴 실각하고 갑자기 민주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모르는 그건 거죠. 모르는 거야. 그리고 소련 무너질지 누가 알았나요? 그때? 한국이 파리 같은 존재라면요 지원을 하든 러시아한테 쌍욕을 하든 뭐 다 상관없어. 신경 안 써. 그래라고. 근데 우리는 지금 파리가 아니야. 그러기 때문에 가진 걸 가지고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 중요한 거지. 무슨 성리학자처럼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. 오히려 너무 그런 부분에서 경직돼 가지고 네. 오히려 더 많은 실리를 놓치는 것 같아.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저희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.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요즘에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 채널에서 저 혼자 할 때는 누구랑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나 혼자서 하면은 얘기가 꼭 이게 안 됩니다 진짜. 사실 그렇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채널 저 채널 오는데 와서 편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그 채널마다 좀 분위기가 좋은 데가 있고 험악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좀 분위기가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조회수는 크게 못 늘려드려 죄송한데 유튜브도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.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. 네. 근데 수입이 또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유튜브도 그렇지만 사실 수입과 질의 균형을 잡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균형이 존재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의 방향인데 그런 점에서는 웅달 책방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좀 긍지를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책의 저자이신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